운동하다가 참 별꼴을 다 겪어본다. 설마 했는데 그런 아줌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지금부터 내가 겪은 그 얘기를 한번 써보겠다. 나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이 되면 늘 언제나 약수터에 운동하러 간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약수터로 갔다. 말이 좋아 약수터지 그냥 운동기구 10개 정도가 있는 동네 조그만 산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이다. 그곳으로 운동을 하러 오늘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푸르른 5월이라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탓인지 새벽에는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위가 매섭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추위를 뚫으며 난 운동하러 지금 약수터로 가고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뚱뚱한 나였다. 20년 넘게 비만으로 살아왔던 나였지만 이제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가 지방간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살도 빼고 날씬해지니 더욱더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그 뒤부턴 안 줄곧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 약수터로 운동을 다녔다. 사실 살을 좀 빼고 나니 여기저기서 잘생겼단 소리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전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뭔지 모를 건강미가 흐른다고 할까? 이 나이에 잘생겼단 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아무튼 왠지 모를 외모에 자신감이 붙은 난. 그 덕인지 운동하는 게 이제는 더욱더 재밌어졌다. 어느덧 도착한 약수터.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다. 약수터엔 나 포함하여 남자 둘이 보인다. 그렇게 가벼운 허리 돌리기부터 해서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그리고 철봉까지 섭렵하고 있는데 철봉 운동을 끝내고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밑에 뭔가 보인다. 보니까 휴대폰이 떨어져 있다. 누군가 운동을 하다 흘린 것 같았다. 난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 갑자기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난 그 휴대폰을 주워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속 목소리는 내 또래의 아줌마 목소리였다. 나보고 전화기 주운 분이냐고 하길래 난 그게 아니라 전화기가 철봉 밑에 있었고 전화기가 울리길래 주워서 받은 거라고 말하니 그게 그거 아니냐며 지금 어디시냐고 묻는다. 그래서 지금 약수터 운동기구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운동 갔다가 깜빡하고 빠뜨렸다면서 지금은 나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주소를 찍어주면 자기 집으로 갖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솔직히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아줌마는 무슨 낯짝인 건지 나보고 되레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난 어이는 없었지만 댁이 어디시냐고 물으니 약수터에서 그리 멀지 않다며 주소를 찍어준다. 그렇게 하연 난 알았다고 하며 운동을 끝내고 주운 휴대폰을 들고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다. 보니까 내가 약수터 올 때 늘 지나치던 길에 위치한 골목이었고 골목 중간에 위치한 집이었다. 뭐 동네라 그런지 주소를 받고 옆에 옆 건물이라고 말하니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벨을 누르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줌마가 나오는 것이다. 나보고 정말 미안하다며 자기가 아침 운동 끝내고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는 거다. 난 그러냐며 어쨌든 여기 있다면서 휴대폰을 전해주니 아줌마는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자꾸만 팔을 잡아당기길래 난 알 수 없이 그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갔다. 아줌마네 집은 오래된 양옥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았다. 아줌마가 소파에 나를 앉히고서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요리를 하면서 상을 차리는 것 같은데 나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침을 차리려던 찰나였는데 잘 됐다면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그런다. 혼자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차렸다고 하는 이 아줌마.
나는 생판 모르는 동네 아줌마 집에서 아침을 같이 먹기가 여간 민망해서 아니라며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주방에서 허겁지겁 나오며 다시 나를 잡고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그냥 같이 아침밥만 먹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본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또 거절하기가 민망한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난 주방 식탁에 앉았는데 혼자 사는 아줌마가 먹기에는 정말 많을 정도의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다. 불고기에 잡채에 그리고 토랑국에 떡에 아주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난 웬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혼자 사는 거 티 안 내지 않겠냐며 시장에 장 보러 가더라도 혼자 먹을 정도의 양을 달라고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것이다. 매번 대식구가 사는 것처럼의 양을 달라며 장을 본다는 이 아줌마. 그래서 난 사연이 있냐고 물으니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딘들 없겠냐며 그냥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한 아침상이라고 말하기에 난 별뜻 없이 그 아줌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솔직히 운동도 끝내고 아침도 굶었겠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잘됐다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마누라 걱정이 됐다. 나오는 길을 휴대폰도 안 챙겨왔는데 분명히 운동 끝내고 올 시간인데 안 와서 아침 차려놓고 기다릴 걸 생각하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서 대충 둘러대면 될 것 같았다. 난 그 아줌마와 식탁에 앉아서 마치 부부처럼 아침을 먹었다. 그런데 그때 혼자 산다던 그 아줌마네 집에 누군가 아침부터 벨을 누르는 것이다. 난 벨이 울리는 인터폰으로 고개를 돌려 살짝 쳐다보니 인터폰 속엔 내 또래의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아줌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에게 잠시만 계시라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한다. 그렇게 그 아줌마는 식탁에 앉아 밥 먹다 말고 바깥으로 나갔고 밖에서 뭐라 말하는 건지 한 5분 뒤에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마치 설명이라도 하듯이 저 양반 또 왔다면서 아니 밀린 수금을 왜 아침부터 받으러 오는지라며 구시렁구시렁 대기 시작한다. 보니까 무슨 수금 같은 걸 받으러 온 것 같았다. 난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어느덧 아침을 다 먹고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나를 잡는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아니 이 아줌마 갑자기 왜 우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오늘은 죽은 자기 남편 기일이었다면서 나보고 오늘 먹은 음식은 남편 기일에 맞춰 차린 음식이란 거다. 그러면서 이내 나에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대신에 제사상에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기일에 맞춰 음식만 했다고 한다. 난 그러냐며 아무튼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다시 또 나에게 하는 말이 그쪽을 보니까 죽은 자기 남편이 생각난다면서 남편만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아침도 같이 먹고 했을 텐데 소소한 즐거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니 너무나 서글프다며 갑자기 나에게 얼렁뚱땅 살며시 안겨버리며 흐느끼는 이 아줌마. 나는 위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아줌마를 밀치며 진정하시라고 말하며 좋은 분 만나셔서 재혼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말처럼 쉽냐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안기며 어디 그쪽 같은 남자 없냐면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서 그런지 정말 단단하다고 말하는데 난 너무나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더 있다간 나도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이제 그만 가보겠다며 허겁지겁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 뒤 집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참 별일이 다 있다 생각했다. 그리고 살 빠진 내가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아줌마를 홀릴 만큼의 외모가 됐나 싶어. 난 아내에게 요즘 살 빠진 내 모습 어떠냐고 말하니까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다. 아무튼 난 동네 과부 아줌마 집에서 휴대폰을 찾아주고 아침을 얻어먹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운동을 나갔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모자를 눌러쓰고 약수터로 오는 것이다. 얼굴은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남자는 아니고 나이가 있는 아줌마 모습 같았는데 이 아줌마 오자마자 제일 어려운 철봉 쪽으로 가서는 갑자기 운동을 하는가 싶더니 주위를 살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빼더니 철봉 밑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약수터를 빠져나가는 이 아줌마. 나는 그때 아차했고 저 아줌마가 바로 과부 그 아줌마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생각해보니 저 아줌마 일부러 철봉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자기 집으로 갖다 달라고 했던 거고 철봉은 여자들이 잘 안 하는 운동기구인데 그러고 보니 저 아줌마가 철봉에서 운동할 리도 없고 거기에 일부러 핸드폰을 떨어뜨린 건 철봉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운동기구이니 거기에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좀 무섭기까지 했다. 그렇게 난 약수터를 빠져나가 집 쪽으로 걸어갔는데 왠지 그 아줌마네 집 앞 골목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랬더니 저번에 인터폰에서 봤던 행색이 비슷한 남자가 그 집 앞에 서 있었고 이내 아줌마가 나오더니 쏜살같이 그 남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그 남자도 휴대폰 때문에 저 아줌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듯 싶었다. 나는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그쳤지만 저 사람은 그 아줌마랑 계속 만남을 갖는 듯 싶었다. 저번에는 내가 아줌마네 집에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저 남자를 아줌마는 일 있다고 쫓아낸 거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으면서 뭔지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아줌마 참 대단하다 느껴졌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재혼을 하지. 왜 저러고 사나 모르겠다. 근데 뭔지 모르게 저 아줌마네 집에 다시 가보고 싶은 이 기분은 뭔지 그냥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난 그 뒤 약수터에 운동하러 갈 때면 철봉 밑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나 확인부터 하는 게 버릇이 됐고 대체 그 휴대폰을 누가 줍고 누가 전화를 하는지 늘 관찰하게 되어버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줌마에게 휴대폰을 안 찾아다 준 동네 남자가 없다는데 과연 언제까지 저럴지 참 모를 일이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게 왠지 모르게 무섭게까지 느껴진다. 잘 들으셨나요?